근데 교수님, 한편 사람들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네 인생 괴로운 거야, 네네. 이런 말 많이 하고요. 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네. 이런 말도 하지요. 긴 생각과 깊은 생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게 생각한다는 네. 거는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깊은 생각과 우유부단한 생각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는 네. 내가 앞에 놓인 선택지를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죠. 왜 네. 힘들어하냐면 그로 인한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교수님, 저 너무 괴로워요. 그런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느라 결정장애, 네. 막 잠 못 자고 고민하다 보면 3시, 4시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꾸시면은 어떤 결과와 어떤 감정으로 이어질지는 사실은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지만 모든 걸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네.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자꾸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경험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 경험을 공유하는 거다. 예전에는 그냥 네. 경험을 전달했었죠. 그러니까 네. 더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 주로 이제 나이가 네. 있으신 분들이 어린 사람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라떼는 그건 경험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시는 네. 거고요.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고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정장애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진짜 저보다 지혜로운 분께 여쭤보고 싶을 때도, 이분이 귀찮아 하실까봐, 민폐 끼칠까봐, 걱정돼서 네. 참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안 참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렇게 꼭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훈수를 먼저 요청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라떼라는 얘기는 거의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먼저 요청하면 오히려 그 사람도 라떼는 이런 꼰대에 섞인 그런 답을 주지 네. 않을 것이다. 네, 특히 요즘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에 네. 훈수충이라는 단어가 아, 되게 많이 그래요? 나오거든요. 근데 훈수충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어떨 때 그 단어를 많이 쓰냐면 그냥 뭐 나이가 많거나 혹은 직급이 높거나 위계 서열에서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조언을 할 때 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순수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쵸. 네. 네. 그럴 때 훈수충이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훈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 네. 그분들도 모르는 게 있을 거고 궁금한 네.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서 아. 자연스럽게 훈수를 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먼저 훈수를 요청하라.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네. 교수님은 이거 정말 잘하고 계신데 저는 왜 안 될까요? 한수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먼저 요청하면 오히려 네. 꽉 막힌 그런 훈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도 덜 받겠네요. 저도 대학원생들한테 네. 먼저 물어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 어차피 뭐 예를 들면 제가 게임 연구를 좀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오, 근데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연구를 하기 전에 사전 조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물어보죠. 이건 뭐야?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 좀 설명해 좀 하면 귀찮아하는 듯 보이지만 네.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아,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궁금하면 혹은 모르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하고 요청할 때는 내가 이 대답을 잘해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막 책임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교수님,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건데요. 네. 그럼 제대로 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라? 생각의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현명한 생각을 네. 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현명한이라는 단어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혜롭게 살아라. 아, 그때는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지금 계속 생각해봐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와 편향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다가갈 수 있겠구나. 오해와 편향만 줄여도 네. 좋은 판단할 수 네,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좀 네. 소개해드리면 네. 프로 바둑 기사님들이 하시는 네. 복기라는 게 있어요. 오, 네, 복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대북이 끝난 네. 다음에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 속에서도 복귀를 했어요. 네. 네. 프로 바둑 기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고 또 정말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 잘하는 게 복귀라고 하거든요. 근데 복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겼을 때는 네. 기분 좋게 하겠죠. 네. 근데 졌을 때도 내가 잘못 둔 수까지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3개의 선택지 중에 두 번째 걸 했다. 그러면 1번, 3번은 왜 안 했을까를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죠. 근데 그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이겼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네. 내가 잘했다가 되고요. 네. 졌을 때는 짜증나고 좀 또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니까 그냥 묻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다시 안 보면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만 복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도 복귀를 네. 가급적이면 자주자주 하시는 게 그렇군요. 내가 성공했던 것만을 그 쾌감만 기억할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그 순간에 왜 이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던가 이걸 복귀하는 과정이 네. 내 인생에 있어서 또다시 일어날 실수를 예방하는 어쩌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복귀를 많이 네.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팀이 함께 네. 뭘 할 때. 그럴 때는 사전 검시라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검시는 뭔가요?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사전은 미리 하는 거고요. 미리? 검시는 그 부검이랑 같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미리 원인을 찾아보자는 건데 뭐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 거냐 하면 실패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실패의 네. 원인을 찾아보자. 근데 미리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 제품 망했어.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 완전히 망쳤어. 이렇게 가정하고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예방할 수 있겠다. 네. 보통은 사후에 이걸 하시거든요. 맞아요. 내가 왜 실패하고 왜 망했을까. 근데 그러면 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면 저 사람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네. 내가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있고. 서로 탓하기 바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라면 그냥 서로 그냥 침묵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미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이거 거죠. 너무 괜찮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왜 실패했나 보통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남 탓하기, 그리고 내 탓 아니야, 자기 합리화하기, 네. 이러면서 팀 사이가 너무 나빠져요. 네. 그리고 또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네. 묻고 가기도 합니다. 그 너무 억울하고. 와, 근데 미리 실패를 가정하고 왜 실패했을까? 이거요, 결혼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인데 요즘 좀 안 좋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혼했어. 이거 정해놓고 왜 이혼했을까 해보면 내 잘못이 뭔지가 확 보일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반성하게 그리고요, 내가 요새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갈등이 많아. 근데 내가 회사 그만뒀어.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어. 이걸 정해놓고 나는 이 직장에서 왜 실패했을까 해보면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될 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괜찮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운영을 잘하실지 깜짝 네. 놀랐어요. 야, 그래서 생각의 오류 줄이려면 복귀하라. 내가 왜 실수하고 실패했나 그 상황을 한번 잘 복귀해보자. 그 다음에 검시하자. 미리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왜 실패했을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면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전 검시를 했을 때 성공률이 6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제가요, 꿈을 이룬 사람들 인터뷰를 3년 동안 50명을 신문사에서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이랬어요. 성공의 여인?
저는 성공에 대한 일기는 안 썼다. 네. 근데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일기를 쓰고 다음에 그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네, 네, 네. 그분들이 왜 성공했나 알겠네요. 이 두 가지를 잘했네. 복기와 검시. 야, 진짜 오늘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